안녕하세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배영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블로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블로그를 운영하실 분들이 가장 걱정을 하시는 게 과연 이 블로그의 내용을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그래서 대부분 아마도 매물만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뭐 일상도 올리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마케팅을 6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잘 알리고 어떤 상품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팔리고 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년을 분석을 해왔죠.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이 블로그든 유튜브든 온라인 공간에서 상품을 팔고 거래 계약을 일으키고 중개업에서는 계약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놀라운 결과를 좀 이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마케팅은요. 내가 블로그 잘 키워서 뭐 땡땡 부동산 했을 때 상위 노출되고 이게 마케팅이 아니에요. 내 블로그를 통해서 내 상품뿐만이 아닌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나의 가치 그리고 내 내면에 있는 어떤 나를 보여주면서 이 상품의 가치 또한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신뢰도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고차원적인 마케팅이 진짜 마케팅입니다. 그 마케팅이 잘 펼쳐지면 상위 노출이 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믿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상품을 그러니까 어떤 재화에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경영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내 상품을 보여주고 사세요라고 외치는 것이 마케팅이 아니라는 거죠. 보여지는 것 자체만으로는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병행돼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블로그 하수라고 하죠. 블로그 하수들은 그냥 뭐 꾸준히 써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뭐 통영부동산 뭐 상가 여기에 상위에 노출이 될까 이것만 고민을 하죠. 그래서 뭐 광고 대행사에서 맡겨서 뭐 상위 노출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한테 의뢰를 요즘 오시는 분들이 일반 뭐 자영업자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는 여러분이 직접 시스템 만들어서 운영을 하세요. 블로그 키우세요. 유튜브 키우세요. 그 안에 자신의 내용을 담고 그 당신이 운영하는 그 업종에 대한 프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앞으로 롱런을 하고 본연의 모습을 진실 있게 보여줄 때 그게 매출로 일어나는 게 지금 바뀌어가는 트렌드거든요. 자, 우리가 몇만 원짜리 상품을 파는데도 지금 그런 부분이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하물며 한두 푼 아닌 하는 게 아닌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이 될 수도 있는 내 일생일대의 중요한 거래입니다. 그거를 단순히 상품 파세요, 네 하고 그걸 살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단언컨대. 저는 사세요, 사세요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결정을 하기 전에도 강조를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약이 잘 일어났던 것은 사실상 블로그, 유튜브에서 뭐 유튜브에는 이제 매물 위주로 올리긴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블로그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저한테 다가올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분을 잘 모르겠는데 처음 뵈니까 그분은 이미 제 블로그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보고 오신 거죠. 그래서 내 일상, 내 생각,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아이들은 어떤지, 내 마인드가 어떤지 그런 걸 다 보고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웃으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오픈하고 신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도 편하게 거래를 했던 거예요. 사세요, 사세요가 아니에요. 저도 괜찮은 물건 없으면 그냥 던져놔요. 좋은 물건 있으면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그 중개업에서도 정말 자신을 잘 나타내고 잘 보여줄 수 있는
마케팅을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펼쳐보세요. 자,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정말 그냥 남들 뭐 매물 뭐 얼마입니다 이런 거 올리는 것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격차를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믿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주제를 한번 삼아봤습니다. 내 블로그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자, 저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이제 일상을 담아야 되겠죠. 일상의 내 생각과 의견을 충분히 보여줄 것. 뭐 제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저는 이 왁자지껄이나 우리 애들 이야기를 이 두 페이지에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는데 왁자지껄 한번 볼까요? 뭐 한 해에 우리가 그 한 해 마지막을 이제 보내는 이런 축하 그리고 가족끼리의 단란한 모습도 담아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케이크점이 있는데 논브랜드인데 참 괜찮다 그런 내용. 우리가 보통 제가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내용을 어떻게 잡았냐면 케이크 할인점이라는 키워드를 잡았죠. 네, 잡았고 여기 내용에 보면 가격대가 높고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획일적인 베이커리인데 이렇게 자체 브랜드가 저렴하게 자체 브랜드로 내 있는 것만으로도 눈길이 간다. 이게 내 생각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가격도 싸더라.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아기자기한 모습을 담고 있더라. 그리고 이런 좋은 논브랜드인 이런 베이커리점이 오랫동안 이렇게 좀 남아서 좀 저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선물을 했던 거 제 모습도 좀 담았고요. 이게 단란한 가정의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모습하고요. 그리고 내 생각 뭐 이런 베이커리가 좀 오랫동안 롱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여기에는 두 가지의 키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보통의 그 사람이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들의 모습, 가끔씩 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자체가 신뢰도를 올리는데 좋습니다. 나를 거침없이 솔직하게 보여준다는 느낌이 있죠. 자, 그리고 내용에 보면 이 베이커리에 대한 장단점,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메이커 제과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여기서 살짝 언급을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상당히 어떤 생각이나 의견에 대한 주관적으로 판단을 참 잘하고 의견을 이렇게 개진을 잘 하는구나. 어떤 그런 신뢰도, 가벼운 신뢰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담는 포스팅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시 다른 일상 한번 볼까요?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여기 뭐 여름 지나고 나서 이게 이제 공부를 열어보고 있는 사진이죠. 사진이고 뭐 찾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바빠서 사진 하나밖에 못 찍었는데 이렇게 내가 공부도 잊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물건 찾아주겠다는 얘기죠. 예, 이런 얘기들을 제가 담아 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 가족끼리 있었던 이야기들도 담고 있고 가족이 뭐 쿠키 만들고 있는 모습 이런 것도 담고 있고 단란한 그리고 참 평범하면서도 내 의견 개진이 잘 돼 있고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아기자기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내 일상에 담아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처음에는 포스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으면 여기에 좋은 점 또 아쉬운 점 내 생각 이걸 단 한 줄이라도 기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관련 법규를 기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네이버에 그냥 검색하면 예를 들어서 뭐 임대차 뭐 묵시적 갱신도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법규 토지에 관한 법규들을 제가 기재를 공공연히 하거든요. 자, 어떤 걸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부동산 상식이라는 이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내 땅이라도 공로를 막으면 범법이다. 뭐 이런 경우 뉴스에 한번 나왔던 거 언급하면서
뭐 내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세 가구 이상 뭐 이렇게 10명 이상의 사용해야 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동행길이 한 곳이라는 뿐이라는 조항이 있을 경우 내 땅이라도 막으면 벌금을 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 의견을 살짝 곁들여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0월 24일 뭐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DTI나 이런 것들 좀 그 DSR을 도입한다. 내년 실제로 올 하반기부터 DSR 그 도입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 주택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되는 상황들을 기재하면서 내 생각을 살짝 넣어주시는 부분이 상당히 좀 좋죠. 왜냐하면 부동산 업계에 대한 내 의견, 변해가는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내가 좀 빨리 꿰뚫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분의 재산 땅은 안전하신가요? 여기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 이게 점유 취득 시효를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점유 취득 시효는 뭐 내가 한 20년 이상 뭐 그냥 땅을 던져놨는데 뭐 어떤 문제가 되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20년이 동안 너무 오래 묵혀두지 말고 한 번씩 체크를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런 게 있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부동산 그리고 중개업에 대해서 좀 조예가 깊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한번 자주 다뤄주시라는 겁니다. 여러 개 제가 다루고 있죠. 다음 페이지에도 쭉 나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두시라는 겁니다. 세컨하우스 찔 때 알아둘 점이라든지 법규는 사실 검색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글을 내가 살짝 나한테 맞게끔 응용을 해서 업로딩을 하셔도 됩니다. 유사도가 70%만 넘지 않으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지역 부동산 정보를 사실에 입각해서 기재하는 게 좋다.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가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우리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카더라를 많이 믿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저는 물건을 제가 일부러 뽑아내거든요. 공부를 뒤져가면서 제가 필요한 땅이 있으면 찾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하나 리조트에서 매입한 부지를 우연히 35,000평을 찾게 됐어요. 아무도 통영에 모르고 계시던데 2015년에 매입을 했더라고요. 제가 공부상에 막 뒤져가면서 위치나 입지가 좋은데 하면서 이제 임야를 제가 공익용 산지인데요. 임야를 제가 어떻게 해서 물건을 좀 살펴보게 됐는데 다 하나 리조트 2015년 12월에 매입했더라고요. 그 많은 부지를 여러 필지를.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확정은 아니지만 나도 찾다 보니 이 도산면 이 지역에 이 위치에 하나 리조트가 부지를 매입했더라는데 확정은 아니다 이러다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제가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건데 제 블로그에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는 사실 물건을 보시다시피 그냥 있는 대로 다 올려버리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뭐 보겠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 소문이 났더라고요. 소문이 출처가 어딘지도 몰라요. 결국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야 도산면에 통영에 도산면에 하나 리조트 생긴다던데 이 얘기를 제가 둘러서 듣게 됐어요. 그 얘기를 누가 하던가요? 하니까 누가 뭐 얘기를 하던데 알고 보니까 제 블로그에서 나갔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카드라를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개발 호재가 있어야 사실 좀 이렇게 파시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조금 이렇게 와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누가 한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버리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저는 그걸 철저히 주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저희가 통영 부동산 개발이라고 만들어놨죠. 카테고리를 만들어놨는데 이게는 지역 부동산 현안, 개발이 되는 현안이나 사실 부분을 제가 기재를 합니다. 한번 보면 시나 SB 뭐 지방 뭐 이런 것도 있고 11월 주요 업무 보고들을 제가 다 업로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눈에 가는 것들을 제가 기재를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7월 달거 한번 볼까요? 보면 뭐 이렇게 여름이 덥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산양세포관 건설공사 이거 시청에서 주요 업무 계획으로 보도하는 내용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닌 거죠. 누가 카더라 이런 얘기는 저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절대. 자, 연화도우도 보도교 같은 경우도 공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 결정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캡처를 해서 제 얘기를 살짝 제 의견을 살짝 포함을 시킵니다. 이런 어떤 개발 호재라든지 정비 사업이라든지 도로 계획도로라든지 개발되는 현안이 있다면 애조간 도시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기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사실 지자체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습니다. 통영시도요. 통영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기 행정자료실 가면 여기 주요 업무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보면 매달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정보 공개란에 가면 경남도 지자체도 가더라도 나오고요. 도청 홈페이지 가도 다 나오고요. 시구청의 이 홈페이지에 가더라도 행정자료실 혹은 행정정보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전부 다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걸 신뢰를 하셔야죠. 그거를. 그래서 사실에 입각해서 딱 지자체에서 하는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서 보여주면서 매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개발 사업이 추진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담아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도 매달 이런 내용들을 쓰거든요. 예, 씁니다. 요즘에는 하나리조트가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이거 2017년 5월에. 그러니까 잠시 뒤에 한두 달 뒤에 막 하나리조트 생긴다던데 이런 소문이 저는 말한 적도 없는데 소문이 났더라고요. 어쨌든 지자체의 행정정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반드시 좀 다뤄주셔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되더라는 얘기는 절대 실제로 누가 어떻게 된다라는 선 어떤 그런 정보들이 실제 큰 어떤 빠른 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겪어보지만 무산되는 일도 꽤 많거든요. 사실 더 많죠.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누군가가 투자를 하고 내가 브리핑을 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투자 토지를 누가 매입을 한다. 내가 중개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책임은 나한테 돌아올 거잖아요. 난 나 몰라라 하겠죠, 사실. 뭐 그 사람도 투자에 대한 계획일 뿐이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겠죠. 속으로 욕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지자체 행정 정보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그런 정보를 자주 내 블로그에 다뤄주셔야 이 블로그 운영하는 중개업을 하는 이 양반은 참 이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꿰뚫고 있구나. 실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토지 투자를 할 때 그런 어떤 문의를 주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런 것들 계속 올리니까 여기는 개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서 아니면 거기가 아니면 이쪽 땅은 어디를 좀 추천하면 좋을까요? 이런 어떤 문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보를 올리는 과정과 그런 것들이 모두 나를 마케팅하는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귀찮고 피곤하다고 안 하실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마케팅인 겁니다. 자, 네 번째, 매물은 정확하고 상세하며 솔직하게 업로딩해야 된다.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주변 정보를 잘 기입을 못하죠. 왜냐하면 매물을 뺏길까봐 그러시기도 한데 저나 저희 형님도 많이 정말 전라권에서 땅을 정말 탑인데 판매량만 가지고는 탑인데 그리고 저희 지인분들도 좀 잘 파시는 분들 보면 주변 현황을 사실 업로딩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땅 같은 경우는 지주가 거기에 상주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하더라도 뭐 주인을 찾아가면 어쩔 수 없고요. 가끔씩 뭐 다른 중개업을 하는 다른 뭐 실장님이나 다른 소장님들도 저희 물건을 보고 찾아가시기도 해요. 어딘지 다 압니다. 사실 지주한테 물어보면 알기 때문에 뺏기기도 해요. 근데 그 뺏김보다 얻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격려를 많이 받는 것은 내가 멀리서 다른 지역에서 통영에 있는 토지를 보고 싶은데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상세히 올려줘서 내가 안 가봐도 현안을 알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당신의 매물만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몇 번씩 들어오신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설령 매물이 없더라도 기다려주고 신뢰를 해줘요. 대부분. 자, 뺏기는 게 있다 칩시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게 훨씬 저는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이제 그 감추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좀 하다가 보면 나는 좀 이제야 손님이 안내를 하려다 보니까 뭐 팔리기도 하고요. 중개업을 하는 분이 중개업이나 업자분들이 아니라 뭐 개인 직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간간히 있는데 그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다라는 거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내가 매물이 몇 개 없으면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사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업로딩하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내가 매물을 그보다 훨씬 내가 좀 더 빨리 팔 수 있고 다양한 매물을 내가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이거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 블로그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렸고요. 일반적인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전혀 다르다. 그래서 신뢰가 간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체도 마케팅인 거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제가 썼는지. 한번 볼까요? 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이고 덥더라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변 현황을 다 보여주고 있죠. 바닷가고 다양한 각도에서 주변 현황을 다 사진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매물이라는 설명이고요. 평탄한 토지고 공부상 현황은 있는 그대로 다 쓰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그런 공부상 내용도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도면이 넓은 가로로 긴 모양이고 매매 가격도 공개를 합니다. 가끔씩 뭐 매매 가격은 좀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지주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다 문의를 주면 알려주겠다라고 올리기도 합니다. 가격 안 올리고요. 현황 안 올리면 그냥 전화 받다가 시간 다 가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제 가면 서로 헛걸음도 많이 하겠죠. 이런 헛걸음을 줄일 수 있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매물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면. 자, 바다의 모습이고요. 뭐 어떤 거를 좀 하면 되겠다. 자기의 의견을 좀 담기도 하고요. 뭐 이런 내용들을 상세히 쓰죠. 장점은 토목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겠다. 온전히 평탄하기 때문에 장점도 기재를 하고 있고요. 자, 단점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군량식적 수사동 공장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다 방향이 북서향이다. 그러니까 장점만 기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점이 있으면 단점도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내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고요. 어차피 현장에 가면 단점 보게 돼요. 아유 좋습니다. 이게 단점이지만 이래서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할 게 아니라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고요. 애초부터 이런 게 있으면 나는 갈 일이 공장이 옆에 있다면 나는 아예 갈 일이 없는 고객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뭐하러 헛걸음 주면서 그렇게 합니까?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격이죠. 실제 가가지고 봤을 때 이게 이런 게 있어 좀 그렇다면 뭐 이거는 이렇지만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하면서 자꾸 단도리를 치죠.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장단점을 다 기재를 하고 있는 그대로를 모습을 다 보여주고 이 매물을 업로딩을 했을 때 고객들이 너무나 신뢰를 합니다. 설령 자기가 원하는 매물이 없어도 나는 믿겠대요. 그리고 다른 특히나 토지 같은 경우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경계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일까? 저기가 정말 괜찮은 땅일까? 가격이 맞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온다고요. 근데 이렇게 매물 정보에 정확하게 쓰고 장단점을 기재하고 그리고 지역의 현안들도 계속 자주 쓰고 또 나와 내 주변의 이야기들을 상세하고 솔직하게 이 블로그에 담다 보니 이 자체에 대한 내 신뢰도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나를 컨택을 서스럼없이 하게 됩니다. 이게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내 블로그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 일상과 부동산 관련 법규 그리고 지역 부동산 정보의 현안 실질적으로 지자체나
도청이나 아니면 뭐 구시, 군, 구청에 들어가셔서 지역 정보의 현황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특히 토지하실 분들은. 그래야 어디가 계획 도로가 나고 어디가 개발이 되고 개발이 돼 어디가 되다가 무산이 되었는지 알죠. 이걸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보셔서 여러 이 블로그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도 주시고 정보도 주세요. 그 자체가 나를 마케팅하는 하나의 큰 어떤 무기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매물도 정확하게 상세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는 단순히 내 매물 정보가 아닌 거죠. 나를 마케팅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사람이 진짜 고수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토대로 해서 한번 정말 블로그를 이제 육성하시는 분들 혹은 조금 육성해봤는데 뭐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한번 제 말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개업을 오래 하고 덜하고를 떠나서 저는 마케팅의 머리만 파묻고 밤낮을 새가면서 지금까지 온 제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그만큼 냈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반드시 이 네 가지 내용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신뢰 있는 블로그,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간다, 신뢰가 간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여러분을 마케팅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